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여자친구와 알고 보니 남자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사연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1년 동안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사귄 거였습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대학 휴학하고 수술 받았다고 하네요. 그 집안에 반대가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진행했고 아버지랑은 손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가끔 가다가 호칭 실수를 한다든지 가끔 상처를 주는 말실수 정도를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걔네가 진짜 동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는 여자친구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일부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였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실제로 제 여자친구에게 재촉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지어낸 말은 아닐까 이마저도 의심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 몇 명 낳고 살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충분히 낳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여자친구에게는 카카오 스토리로 떠봤습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성인 돼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해드린 선물이 뭐냐? 라는 식의 질문을 던졌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뿌듯해하는 얼굴로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명품 사드렸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났는데 최대한 차분하게 그럼 너는 땡땡이가 누군지도 알겠네 라고 물어봤고 처음에는 그게 누군데 라며 시치미를 떼더니 제가 카카오 스토리 캡처를 보여주면서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당황하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과를 하면서 다 실토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엄청 화난다거나 막 슬프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글로 적으니 소름 돋긴 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저희 부모님께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헤어졌다고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한두 살 먹어갈수록 연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었는데 여자 아닌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또 여자친구 신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적으니 여자친구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는 사실 남자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했던 부분이니 욕먹더라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손과 발은 티가 나는데 어떻게 남자인 건 모를 수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손이나 발 크기는 여자친구의 키가 172다 보니까 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은 아무리 커봤자 저보다 작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고 손가락도 얇고 길어서 전혀 의심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부도 하얀 편이라서 더욱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놈들 중에서 그렇게 하얀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 사이즈도 운동화 255 정도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주변 여자들도 많이 신는 사이즈라서 더더욱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아이디 빌려준 친구도 250 신고 저희 어머니도 널널하게 신으실 땐 260 신으십니다. 또 뼈대나 어깨가 덩치에서 티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좁았고 보통 여자 정도였고 남자 어깨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뼈대도 얇은 편이었습니다. 엄지랑 검지 두 손가락만으로 팔목이 잡힙니다. 그리고 목소리 관련 댓글이 가장 많았는데 제 여자친구 목소리는 코맹맹이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의심할 만큼 거슬리진 않았고요. 비염이 있다길래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학창 시절부터 목소리가 여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 때는 놀림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마저도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댓글 읽고 지금 생각해보니 생리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놓친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신체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얘기하기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증이나 종교 관련 이야기인데 여자친구랑 술 마시러 술집을 간 적이 있는데 하도 사고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요즘에는 술집 가면 늙어 보여도 민증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전날은 술이 먹고 싶어서 주점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민증 꺼내든 걸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의 민증 구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증 구경 사진이나 구경하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구경할 생각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혼전 순결 관련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29살 먹고 그걸 어떻게 참고 있냐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혼전 순결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제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원해서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지 29년 살면서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순결을 지켜준다는 게 주작이라는 분들은 잠자리 때문에 연애하시나요? 이 부분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여자친구의 이름은 당연히 가명이었고 어머니 카카오 스토리에 있었던 땡땡이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불러오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은 심정으로 여자친구에게 가명은 혼자 지어낸 거냐고 누가 지어내 준 거냐고 물어봤는데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을 때 썼던 이름이랍니다. 이름이 가명이었던 것보다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전 순결 주장하던 여자친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술집에서 일하다가 돈 벌어서 수술하고 술집 나와서 평범한 남자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마누라가 돈을 펑펑 씁니다. 사연입니다. 아내의 경제 관념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6년 차인 외벌이 부부의 남편입니다. 제목대로 아내의 경제관념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제가 잘못된 건지 의견 좀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가족은 저하고 와이프, 4살 아기가 한 명 있고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상을 당해서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상속주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어서 기존 아파트 대출을 5년 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금은 1억 4천 정도 됩니다. 현재 저는 외벌이이고 실수령 월 360 정도의 상속주택 월세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집에 차는 벤츠 승용과 국산 SUV가 한 대씩 있고요. 사실 이렇게 2대 유지한 것은 맞벌이를 할 때 이루어진 상황이라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을 할 때도 와이프 수입은 집 살림에 보탠다거나 대출을 갚는다든지 그런 데는 전혀 안 쓰고 와이프 순수 용돈으로만 썼었습니다. 물론 본인한테만 안 쓰고 생활비 부족하면 본인 걸로 쓰고 애기한테 들어가는 것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도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동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인데 아무래도 일을 다니면서 쓰던 게 있다 보니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못 주겠고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 용돈입니다. 생활비 카드 따로 줬고요. 보통 100만 원씩 씁니다. 공과금, 통신료, 각종 보험료, 대출 이거는 제가 다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살이 너무 찐 것 같다면서 다이어트 약 같은 거를 사서 한 3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 걸 보았고 뭐 그럴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PT를 해야 살이 빠진다고 150만 원을 그냥 할부로 긁더라고요. 사실 와이프가 일 다닐 때에도 PT를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본인이 번 돈으로 한 거니까 크게 터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든 공과금 대출을 내고 순수 용돈 생활비로만 200만 원을 주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만 쓰는 게 아니고 애기하고 먹을 것도 먹고 옷도 사고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다가 썼는지 제가 터치는 안 하는데 한 월 중순쯤 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5년 안에 1억 4천을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출이 이러이러하고 5년 안에 갚기가 힘드니까 지금 벤츠 승용차를 팔면 한 5천은 나올 것 같다. 그걸로 일단 어느 정도 갚으면 5년 안에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차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아니고 벤츠를 팔고 와이프를 SUV 타게 하고 제가 조그만 경차 하나 사고 타고 다닌다고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차를 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5년 뒤에 대출을 못 갚으면 신용대출 받아서 그걸로 갚으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제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가벼이 되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관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대출이나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집에만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은 용돈이 필요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덥석 150이란 돈을 그렇게 쉽게 긁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진짜 1, 2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인터넷 최저가로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알아보는 그런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와이프한테 조금 진지하고 호되게 말했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좀 허황되게 사는 것 같다. 조금 자중하자라고 저는 나름대로 참고왔던 것을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저보고 되려 감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본인을 배우자 취급을 안 하는 거라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냉전 중입니다. 전업이 왜 뭘 100이나씩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용돈이라고 해봐야 커피 사 먹는 정도고 화장품, 옷 친구 만나는 거 외에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매달 화장품, 옷 사는 것도 아닐 테고 코로나로 요즘 친구 모임도 못 할 텐데 은행 빚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머리가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